안녕하십니까. 한국서부발전 수소사업실 임정섭 차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24년도 발전기술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또 현재 발전사로서 2050년에 넷제로 달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큰 화두로 있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올해 실질적으로 많이 겪었듯이 기후 변화가 좀 상당히 일어났다는 게 좀 체감이 됐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추석 때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킨다든지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전과는 좀 달라진 그 날씨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발전사로서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설비에 전환을 해야 되는지, 신규 설비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현황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탄소 중립 추진 어떤 배경에서부터 세계 최초로 올해 개설된 청정수소 발전 제도, 그리고 무탄소 발전, 소발전을 포함한 발전사의 무탄소 발전 계획,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최신 석탄화력 USC급 10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탄소 중립 아젠다가 매우 큰 화두가 최근에 어떤 큰 이슈였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돌려보면 한 3, 4년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런 화두가 있었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들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에 관한 탄소 중립 이슈입니다. 매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인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지구 온도의 어떤 상승에 그 영향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인지를 한 이후에 글로벌 주요국에서 파리 협정이라든지 또 IPCC 1.5 특별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의를 상당한 진전을 시켜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라는 것들이 열량을 갖고 있는 화석연료이든 신재생이든 여러 가지를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믹스가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2050년까지 어떤 에너지원을 쓰겠는지는 계속 조정이 되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키고, 이 제로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어떤 자꾸 온도가 상승되고 뜨거워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기후 변화를 억제함으로써 앞으로 더 이런 불확실한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그 시간 전부터 30년도 전부터 어떤 기후 변화에 관한 협의체들이 있었고, 주로 2020년 이후에 주요국 미국, 일본, 한국, EU, 미국 이런 국가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도에 약 700만 톤 이상의 CO2를 산업 전반에, 에너지 산업 전반에 배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2018년 정점에 있는 거를 2050년까지는 결과적으로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들이 각 주요국의 목표이고, 특히 선진국 미국, EU, 일본의 경우 2050년까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어떤 그림들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산화탄소가 정점에 있는데 줄이겠다는 것들과 어떤 방법론을 거쳐서 어쨌든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킨다는 것을 모든 주요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전환하는 시장에 현재 초입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기존의 유연탄과 또 LNG 같은 수입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중동이라든지 또 호주, 남미 이런 곳으로 풍부하면 거기에서 만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대량의
그 탄소가 안 나오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쉽게도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충분한 보존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대규모 무탄소 에너지를 해외에서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어떤 세계적인 동향도 있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현재 정책 동향입니다.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7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여기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에너지 분야에 종사를 하시고 특히나 발전 분야라든지 전력 계통에 종사를 하시는데요. 당초 산업 부분의 어떤 급격한 이산화탄소 저감은 어떤 여러 그 장애 요인들이 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발전 부분에 그 에너지 전환이 특히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안으로는 전환 부분은 현재 우리 그 전력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 부분에 화석 연료를 전면 중단한다는 A안 첫 번째 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신재생이 늘어날수록 전력망의 어떤 개통 간헐성과 어떤 좀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얘를 대응해 줄 수 있는 현재 어떤 기술적 대안을 갖고 있는 게 복합화력입니다. 이런 용도로서의 어떤 복합화력을 일부 유지하는 게 B안인데 이 두 가지 안 중에 2050년까지 대내외 기술 개발 현황이라든지 연료 공급 여건, 인프라 구축 여건에 맞춰서 어떤 최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축의 방법론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듯이 현재 운영 중인 유연탄 석탄화력을 총 28기를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재 화력발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신 석탄화력과 최신 가스복합 혹은 현재 운영 중인 가스복합은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 내지는 전소 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할 전망으로 돼 있고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충분히 흡수해 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전력 설비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현재 복합화력 LNG로 운영하고 있는 복합화력을 수소 내지는 더 나아가서 수소 화합물의 혼소와 그 혼소율을 높여서 전소 단계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는 2024년에 이 표보다 더 LNG와 어떤 석탄의 비중이 더 크겠지만 30년이 됐을 때 이 반절 이하의 비중이 2050년에는 전체가 다 신재생 내지는 원전 무탄소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무탄소 발전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수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합성해야 되는 암모니아 혹은 또 탄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연료를 도입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2024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소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고 있고 이미 제도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설이 됐습니다.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 무탄소라는 그 용어도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고 최근에 또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발전사로서의 현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의미는 석탄화력에 암모니아를 혼소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가스터빈의 수소를 혼소하는 것을 무탄소 발전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탄소 연료를 혼소해서 혼소율을 상향을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혹은 배출이 되지 않도록 탄소가 포함이 되지 않은 연료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현재 500메가와트급은 2036년경까지는 폐지의 수순이 있고 최근에 도입된 1000메가와트급의 고효율 석탄화력조차도 유연탄을 연소하는 거에 처음에 연량 기준으로 20% 암모니아를 혼소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기술 검증과 운영 효율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된 이후에 혼소율을 높여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에 관한 어떤 이 설비를 계속 운영할지 여부도 지금 논의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아까 신재생이 그리드망이 늘어나게 되면 전력 그리드망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충분히 빠른 그 기동과 그 램프레이트로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출력 증간발률이 되게 유연하게 좋기 때문에, 특히나 신재생에너지가 밀집된 지역 군데의 어떤 거점에 이런 복합화력 설비들이 설치가 돼서 그런 60Hz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전력망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것도 한 가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탄소로 전환하는 어떤 목표가 정해진 상황에 현재 어떤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가스터빈의 어떤 그 현재 2급은 이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F급 이상의 설비를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국내외에서 주로 확보된 기술은 여기 30년 전에 도입된 F급 설비에 관한 수소 발전에 관한 기술입니다. 특정 제작사에서 전소까지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현장에서 100% 아직 하는 곳은 현재 없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국내 시장이 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시장에서 운영돼야 될 최신 복합화력의 무탄소 연료를 혼합하거나 혹은 전소하거나 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기술적으로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어떤 상용화 단계에서 어떤 투자 대비 타당성이 나오면 분명히 수소라든지 기체연료를 연소할 수 있는 기술력은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E, MPW, 지멘스, 우리나라의 두산, 또 한화, PSM사 등 글로벌 가스터빈 제작사에서는 빠르면 2030년까지 F급 이상 설비의 수소 전소 기술을 할 수 있고,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술 역량과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런 수소를 전소를 하거나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대규모 연료를 어떤 운반하거나 저장하거나 이송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함께 따라와야 그런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암모니아 혼소가 석탄화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빠른 게 현재 일본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 우리나라 최신 1000메가와트급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유연탄 활용한 석탄 화력의 20%의 암모니아 혼소 상용화를 이미 검증을 완료를 했고, 좀 더 유의미한 거는 환경물질, 암모니아가 어떤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환경물질에 관한 것도 현재 수준의 동등 사양 이하로 나왔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리포팅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무탄소 에너지 전환하는 거를 가장 대규모로 실증을 한 건 현재 일본이 올해 마무리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과제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과제로서 그 발전 파워블록 부지 내에서 그 기술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또 제도가 이미 세계 최초로 나왔고, 이 제도에 맞춰서 입찰에 참여하고 결과가 또 나와서 오늘 그 무탄소 세션에서 발표를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의 경우 그 중요도가 향후에 남아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술 중에 화력 설비는 가스터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는 수소를 혼소하는 거를 처음에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었냐면은 처음에 개념적으로 우리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수소로서의 어떤 에너지를 매우 부각을 많이 시켰었는데, 매우 아쉽게도 뒷단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소를 운반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냉각시키면서 그 냉각하는 그 에너지 자체나 또 그런 유의 기술을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암모니아에 수소를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합성한 다음에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운반을 해서 다시 국내로 들여온 다음에 얘를 수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모니아를 가스터빈에 직접 연소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과정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전제는 암모니아를 직접 가스터빈에 연소한다고 하더라도 현 수준의 환경 규제치를 맞출 수 있는 연소 기술이 확보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했을 때
가스터빈을 활용해서 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은 진전을 했었고, 가장 최근에 또 있었던 것은 이게 어떤 혼소율로 봤을 때 2급 설비입니다. 그래서 2급 설비는 상당히 터빈 인넷 템프 1100도씨급의 구형 설비이긴 하지만 60%를 실제 전력을 생산하면서 혼소를 했던 상용화 사례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러 그 국가에서 혼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소율이 있지만 또 장기간 운전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현재 우리가 가스복합을 운영할 때 매우 신뢰도 높게 잘 갖춰져 있는 LNG 이런 인프라처럼 수소 인프라가 갖춰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아직 그런 대규모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인프라 구축 초입 단계에 있으므로 장기간 검증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이제 복합화력을 기준으로 가스터빈 말씀드렸을 때 경유도 연소했었고 LNG도 연소를 했었고 LNG하고 수소로 섞는 것도 잘했었고 하니까 수소로 전소하든지 다른 기초연료를 하든지 하는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이슈들은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 부분이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이유도 대규모로 그 무탄소 연료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 일본,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없는데 산업화가 많이 돼서 전력을 많이 쓰는 국가는 탄소 중립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 무탄소 연료를 대규모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수소로 했을 때 에너지 효율성 좀 전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50% 대비 암모니아를 가져왔을 때 72%라고 하니까 그 운송 과정의 그런 복잡한 걸 한번 거치게 됩니다. 상당히 전기분해해서 액화시켜서 가져와서 쓰거나 전기분해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한 다음에 암모니아 액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크래킹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규모로 서인천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복합 설비에 가스터빈 수소 혼소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거쳐져 있는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인데 이 과정이 또 발전 파워플랜트에 버금가는 수준의 부지와 설비 용량이 필요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과정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액화 온도가 너무 낮은 것 이유로 특성은 매우 좋지만 운반이 너무 어렵다는 그 이유로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합성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어떤 다른 더 신재생 부존 자원이 많은 국가인 수소에서 바로 이렇게 손을 그으면 빠를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해상 운송을 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암모니아로 갔다가 이렇게 발전으로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지금 이런 효율성으로 인해서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크래킹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어떤 소요라든지 현황 그 필요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상용화 대용량 설비를 검증해보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 보고 계신 것처럼 대규모로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에서는 이렇게 LNG를 많은 국가에서 수입했던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그 어떤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구도로 많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국가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는 또 에너지가 신재생에 충분한 곳에서 많은 곳에 수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조선사에서는 암모니아 그 액화 설비라든지 더 나아가서 수소 액화선까지도 개발을 착수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요 때문에 LNG 앞으로는 천연 액화선이 지금 다 이만큼 옮겼지만 지금 암모니아 수송선이라든지 수소 운반선이 있어야 이런 그 장기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술 개발이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2050년까지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고 기술 개발은 현재 아직 다 상용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관점에서 청정수소 입찰 시장이 올해 개설이 되어 가지고 현재 결과 낙찰받은 발전사가 있어서
그 병렬로 이제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과제를 추진할 때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 다음 후속 단계를 밟으면 좋은데 지금 그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선행 이런 관계보다도 또 병렬로 해가지고 같이 좀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순서가 또 차근차근 맞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개설이 됐고 2038년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38테라와트 아워쯤 전체 그 필요한 전력량의 5.5%를 무탄소로 대체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력 그 망에서 무탄소로 이 정도 양이 전력 생산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태안의 1000메가와트급 적정 이용률과 효율을 고려할 때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약 1테라와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무탄소 연료로 전환이 된다는 정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6.5 테라와트 시장이 개설이 됐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일정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과 비가격 요소를 평가를 해서 여기서 낙찰을 받아야만 인프라 구축 기간을 3년을 거쳐서 그 다음에 15년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낙찰받는 어떤 그 가격 요인에 혹은 환경적 요인들이 적정하게 평가가 돼서 이게 이제 가격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대내 환경과 여건이 맞았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이 높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연료 혼수율이라든지 청정수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1에서 4등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양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청정수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있을 거고 이걸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 양이 적을수록 1등급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청정수소여야만 발전 시장에서 연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그림은 올해 CHPS 시장에 참여한 발전 공기업의 현황입니다. 각 발전 5사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1000메가와트급 수준의 암모니아 20% 열량 기준 무탄소 CHPS 시장에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시키고 호기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1테라와트라는 그 숫자 이게 매우 큰 용량인데요. 왜 그러냐면 복합화력 같은 경우 현재 F급 150메가와트인데요. 이 150메가와트를 현재 운영하는 수준의 이용률로 환산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무탄소 전력량은 0.2에서 3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무탄소 발전을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대용량 석탄화력 암모니아 혼소가 상당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가스터빈을 활용하는 것들은 양 자체는 적지만 그 기능성 면에서 충분히 그 신재생이 늘어나면서 이런 무탄소로 전환을 하면서도 가스 복합이 그 신재생 에너지 간헐성을 충당해주는 그런 관계로 설비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 발전에서 추진했었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 발전 계획입니다. 특히 그 서부 발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80메가와트급 거의 약 60%의 전력을 생산하는 경험을 가지고 그 후속 과제로서 정부 과제로 현재 함께 추진하고 있는 F급 가스터빈 50% 혼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기준으로 50%는 이산화탄소를 약 22% 저감할 수 있고 열량 기준으로는 암모니아 20% 혼소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열량 기준으로는 약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상용 중인 설비에 수소 혼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신 이런 프로젝트는 앞서 일본의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한 그 글로벌 마켓에서도 상당한 규모가 있는 실제 전력 시장에서 상용화 설비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또 여기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국내 확산, 이 국내 확산뿐만 아니고 세계 시장의 확산 여부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석탄 암모니아 혼소 같은 경우도 이런 대규모 발전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설비를 활용하는 거여서 매우 큰 프로젝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발전사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전환하는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하는 사업장에서 면밀하게 이런 대내외적인 어떤 그 요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으면서도 상당 부분 집중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의 경우는 연소기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연소기 부분을 교체를 하면 그 현재 LNG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수소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설비에도 약 그 부피 기준으로 15%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혼소를 하는 단계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전소이기 때문에 이 전소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빠르게 앞당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연소기 어떤 개발의 호환성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매우 좋은 게 기존의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탄소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또 새로운 설비를 건설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 단위의 어떤 신규 건설과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에 운영 중인 어떤 설비에 조그만 부분을 상대적으로 조그만 부분을 교체해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F급 설비는 그 기동성의 어떤 속도나 또 설비가 일부 좀 도입한 지 시간은 됐지만 그 잔존 가치를 고려해서 이런 에너지 전환 시대 초기 단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은 큰 메리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연소기 수소를 혼소할 수 있는 연소기 나아가서 전소할 수 있는 연소기 또 화염 기술적으로는 화염이 역화되는 거라든지 열량이 바뀌거나 이런 그 연료 특성이 바뀌면 연소기 내에 동압이 생겨서 진동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들이 기술 현안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서 현재 암모니아 그 궁극적으로 계속 해외에서 대규모로 무탄소 연료를 도입한다는 걸 전제했을 때 암모니아를 연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 면은 상당히 높은데 그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이 녹스가 현재 10ppm 이하입니다. 좀 더 앞선 기술은 뭐 3ppm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안정성과 이런 환경성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암모니아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그게 있다고 하면 좋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빠르게 그 암모니아 크래킹을 해서 그 크래킹을 한 수소를 혼소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수소를 혼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녹스가 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녹스를 이 안에서 수소하고 LNG하고 섞이면 그 연소가 원래 LNG 특성에 맞춰 있는 연소기 형상이거든요. 근데 그 연소기 형상에서 그 연소 특성이 안 맞으면 화염이 좀 그 100% 완전하게 연소가 돼야 제일 좋을 건데 불완전 연소 일어나면 또 여러 가지 그 이런 녹스도 날 수 있고 또 서멀 녹스 또 연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녹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녹스가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수소를 전소하는 것도 중간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지 또 아까처럼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의 투자비 대비 암모니아를 직접 연소하는 환경성과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암모니아로 도입해서 크래킹을 한 다음에 수소를 확보하는 게 경제성이 높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를 뭐 빠르게 이렇게 LNG처럼 경제성이 높은 수준으로 운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과정들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대내 환경이 아까처럼 인과관계를 가지고 바뀌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 계신 것들은 현재 발전 5사와 또 전력연구원 국내 보일러에 관련된 제작사가 암모니아 혼소율 20%로 이산화탄소 20% 저감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 부분을 개조하고
이 부분도 아까 가스터빈 연소기 교체하는 것처럼 기존의 석탄화력 1000메가와트급 인프라의 연료 계통의 전환과 암모니아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라고 같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전 5사는 이 계획은 대내외 인프라라든지 제도 또 경제성 논리로 좀 변동은 될 수 있지만 2030년 경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무탄소 연료를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취급하면서 상용화할 수 있는 발전사가 2030년 경부터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때 석탄화력이 지금 저희가 거의 10년 전쯤만 해도 석탄화력의 연소 군정과 또 그 기동 정지를 지금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소 군전, 그다음에 뭐 성능 개선 같은 거 할 때 용량을 높이는 성능 개선 이런 걸 많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또 그때 그 배경이 그런 게 당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성이 더욱 부각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이산화탄소가 같은 그 전력을 생산하는 것 대비 상대적으로 복합화력보다 2배 정도가 더 나오니까 물론 가격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여러 가지 전원 믹스 정책과 상당한 그 에너지 수급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10년 전과 또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게 비용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미래 세대에 일어날 어떤 그 생존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비용이 높더라도 이산화탄소를 같은 전력을 생산한다면 좀 더 낮은 설비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석탄화력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상당한 그 연소 군전에 맞게끔 설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보면 신재생이 늘어나면 이렇게 전환이 됨으로써 신재생이 늘어나는 그런 출력 변동성을 내륙에나 혹은 복합화력이 늘어나는 걸로 조정을 하면서 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 기술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여기에서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호 발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태안의 경우 와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호기에서부터 10호기까지 거의 뭐 건물 규모로 보면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큰 파워 컴플렉스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1호기에서 6호기까지 현재 LNG 대체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는 현재 시운전, 아산도 가장 최근에 확정이 됐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그리고 여수에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저감이 되는 관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시작이 됐고 이미 시운전도 하고 있고 발주가 나가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빈칸들이 없어지면서 그동안의 근본적인 운영으로 전력 생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이런 설비들이 복합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작점에 현재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 6호기, 죄송합니다. 7, 8호기, 90호기까지 있어서 이게 2배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이미 여기 보고 계신 설비들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그리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지금 어떤 기술적으로 특히 내륙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점에서 LNG를 저희가 연료로 지금 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해안가가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무탄소 연료로 전환이 되고 그런 그 연료 인프라가 또 내륙 지역까지 구축이 되면 여기 보고 계신 이런 설비들도 결과적으로는 LNG에서 무탄소 연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발전의 경북 구미 국가산단에 현재 약 500메가와트급 현재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전환의 어떤 처음 후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곧 있으면 시운전 끝나고 준공을 해서 석탄화력이 LNG로 대체되는 그런 사업장이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고 시운전이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에너지 전환에 관련돼서 서부발전에서 이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상세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발표인데 발표 시간을 충실히 또 40분을 지켜줘 가지고 발표해 주신 우리 임정섭 차장, 서부발전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임정섭 차장님이 엄청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단 한 번의 어떤 군더더기 없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암모니아 거기 지금 현재 석탄 발전소에 20% 어떤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혹시 증가시키면 어떤 제약되는 요소가 있는지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100%까지 간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암모니아는 현재 20%까지 어떻게 데이터를 보니 그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현재 일본의 경우는 우선 1단계로 20%를 상용하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혼소율을 높여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 일본의 경우와 저희가 별개로 정부 과제를 기획하면서 일단은 처음 단계니까 그 암모니아 양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의 20% 암모니아 혼소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이제 2개호기 기준으로 약 1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이렇게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양의 그 암모니아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1000메가와트 한 2기 정도의 암모니아 수송량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료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양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입하고 있는 암모니아 양이 약 100이라고 하면 앞으로 각 사마다 1개호기, 2개호기 늘어나는 그 배수가 되는 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혼소율을 기술적으로도 단계를 밟아가고 연료 수급 차원에서도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암모니아 안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혼소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질소를 이렇게 줄이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아가지고 좀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소율을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성을 전제하면 높여 나가야만 또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무탄소 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행이 되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F급 상용 설비의 규모가 150메가와트급이 총 8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서인천은 남부발전,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주변에 광양이 아니고 안양 이런 복합단지의 F급 가스터빈이 30기 이상이 그 밀집된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연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또 이런 지역들이 어떤 산업단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에는 대부분 이런 입지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서인천, 인천 지역이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정부 과제로 작년에 착수를 해서 암모니아 수소 가스터빈에 수소 혼수할 수 있는 연속이 설계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설계를 거치면서도 이제 주안점은 아까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수소를 좀 더 혼소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하면서도 녹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연소기 자체를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과 좀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으면 발주될 때 글로벌 가스터빈 3사의 발주를 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국책 정부 과제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신 국내 제작사를 통해서, 국내 제작사도 한 개가 아닌 복수의 기관이 각사의 특색을 가지고 혼수할 수 있는 연소기 상용 설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런 연소기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파워블록 안에서는 이 가스터빈에 설치할 수 있는 연소기를 국내 제작사가 이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설치해 가지고 시운전을 한 다음에
전력 거래를 하면 그런 프로세스 가는데, 한 가지 여러 어려움 중에는 아까처럼 그 연료 공급 인프라가 신재생 에너지가 대량으로 생산돼가지고 만들어서 국내까지 도입하는 이 일련의 전 밸류체인이 현재는 아직 인프라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이제 팔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여기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요가 있어야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뭐 LNG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이 돼서 뭐 충분히 그런 뭐 수합도 하고 여기저기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돼 있고, 여러 대내 여건이 된다면 그 수소 혼소라든지 무탄소로 전환하는 걸 최대한 정책이 이미 2050년까지 가면 모든 LNG와 연탄이 암모니아나 수소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인프라 부분 구축하는 거에 여건에 맞춰서 조금 수소를 무탄소 연료를 전력에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쓰는 전력에,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전력에 무탄소 에너지로 오는 그 시점은 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모든 우리 이해관계자가 다 함께 논의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하면서 그 시장 안에서 기술도 검증하고 안전하게 더 깨끗한 연료로, 또 무엇보다 해외 의존하고 있는 거를 국내 역량을 결집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상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쭉 있습니까? 네, 그 계획도 처음에는 좀 우선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정 수소를 혼소를 하게 되면 그 가스터빈의 연소기라든지 제어 시스템, 또 LNG하고 수소를 섞어주는 그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이런 설비들을 이제 26년까지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규모로 이런 무탄소 연료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산에서부터 우리가 쓰는 발전소까지 그 과정이 이제 또 다른 이 현재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큰 마일스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런 게 준비가 이제 되면 이걸 가지고 개설된 청정 입찰 수소 시장에 단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소 혼소율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우면 혼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보면 전소이기 때문에 전소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SK 하이닉스 남지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수소 혼소 실증하면서 실제 가스터빈의 성능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수소를 발전소까지 도입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이게 발전사 자체적으로 수소 배관망을 깐다든가 아니면 가스공사랑 협의를 통해서 가스공사에서 관망을 설치한다든가, 혹시 그런 게 현 단계에서 협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료가 LNG로 세팅된 설비에 연소기를 일부 교체를 해서 연소를 하다 보면 효율은 조금은 동등 이하로 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할 때 LNG 특성에 완전히 맞춰놓은 설비를 최대한 개조를 해서 그 효율을 동등 이상으로 하고 그보다 더 높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특성 때문에 최대치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증이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거는 좀 변동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터빈 내부의 어떤 냉각 공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압축기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융복합을 통해서 컴바인드 사이클의 효율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스터빈 효율은 일부 낮아질 여지가 있지만 컴바인드 사이클의 효율을 높이는 여러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 부분도 제가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무탄소 에너지 전환 사업하는 게 연료 도입 가격과 설비의 효율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F급 가스터빈은 가장 운영 효율도 좋고 유지비도 좋은데, 또 마찬가지로 또 기능성도 매우 좋지만 그런 효율이 좀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최근에 도입된 J급, H급 이런 설비에도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 인프라 구축하는 것들은 지금 모든 이 에너지 전환하는 발전사뿐만 아니라 또 수요자, 또 어떤 정책, 그다음에 산업 모든 전반에 관계기관에서 많은 노력과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